나 지금 임플란트 할 거면 엄청 많은데 이거 그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넣고 제가 보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저도 장난삼아서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저는 치아는 손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난 괜찮다 그랬는데 뭐 지금 가입하고 뭐 좀 있어도 보상된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뭐 좀 지난 다음에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전번에 사정사님 얘기했잖아. 그런 경우에 아프더라도 가입을 하고 참았다가 아 이런 얘기 해도 그때 얘기해줬잖아 나한테. 사기 조장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치아보험에서 그렇게 용인해 주니까. 왜냐하면 그 담당 텔레마케터가 그러잖아요. 나 지금 조금 아픈데 보험 들고 6개월에 해도 되겠냐? 그러면 보상됩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래. 거기서 오케이 되면 되잖아. 나 솔직히 안 좋은데 보험 들고 얼마 기다렸다가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참고해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 있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의사 가지고 손해 사정사님이고요. 보험 홍보 방송이 아닙니다. 업에 관련된 법방인데 그 중에 오늘 보험편 손해 사정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 이제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해 사정사가 뭔지 아까 다 설명해 드렸고요. 네이버에 쳐도 나오는데. 네네, 네이버에 쳐도 나옵니다. 지인이 내 허락 없이 보험 들어놓은 거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성립 불가능합니다. 아, 본인만 무조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3자라는 보험은 제3자가 자필 서명을 해야 됩니다. 나 몰래 들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그 친구가 대리 서명을 했겠죠. 그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우리 부모님 보험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드려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사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본인이 그걸 읽어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생명보험이면 나 죽을 때 돈 받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제3자를 위한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내가 까로님 위에 들어오면 내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3자 내가 들으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무효예요.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질문이 올라옵니다. 남편이 부인 명의로 암보험을 들었는데요. 일반 상해 사망 시 1억 5천의 보험금 항목이 들어있는데 부인 생명을 노리고 든 것일까요? 뭐야 이거. 이런 질문을 왜 올립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아니 근데 설명은 해줘. 이런 거. 사전사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남편이 몰래 부인이 알고 사인하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몰래 드러났다는 건 1억 5천 가지고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15억도 아니고. 그렇지. 금액이 애매하다. 금액이 애매해요. 요새- 15억이면은 의심할 수 있지만 1억 5천 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차 한 대 사면 될까? 뭐 아파트도 못 사 1억 5천 가지고. 요새 너무 이제 사회가 흉흉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막 보험 일부러 들어놓고서 막 나중에 뭐 그 있잖아, 그것이 알고 싶잖아, 궁금한 이야기 이런데 보면은 꼭 뭔가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누군가가 큰 보험을 들어놓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거기에 그게 이제 많았어요. 거기에 제일 1번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면책상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일 1번이 뭐냐면 보험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 보험의 이득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에요. 고의 사고. 제 1번이 여기 면책. 고의로 인한 사고가 면책. 그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어떤 사람의 보험을 들어줬고 그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뭐 15억이 나와. 근데 내가 일부러 죽였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일 먼저 조사 대상이죠. 보험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있죠. 네. 그러면 계약자 그래 남일 수 있어. 피보험자 그래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수익자까지 남이네? 이러면 부르겠죠. 의심이 그렇죠. 그렇죠. 넌 뭔데 네 친구한테 15억씩 들고 그다음에 너는 그럼 걔 죽을 때 뭐 했냐? 제 1순위예요. 용의자. 요새 또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살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보험. 네. 내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내 생명보험이니까 그 혜택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피보험자를 뭐 내 아들로 한다거나 딸로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살보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그 자살보험은 없어요. 생명보험인데 생명보험금은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부터 2년이 지나면 보상되게 돼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맞다. 그때 한번 맞아, 얘기했었다. 방금 그래서 네. 내가 보험을 딱 든 순간부터 2년 안에 안 죽고 2년 뒤에 자살하면 그 보험금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으로 너무 생계가 어렵고 하니까 자살보험 들어놨다가 2년 지난 뒤에는 자살할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렇죠. 2년 살면은 그냥 살게 되죠. 2년 동안 살면은 그렇죠. 그냥 더 살게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대기 조항이 자살 대기 조항이에요. 이게 네. 2년 정도 있고 네. 암 대기 조항은 6개월이잖아요. 내가 아팠는데 시름시름 아파요. 네. 보험 들고 3개월 하면 암 진단 받으면 안 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더 길어져가지고 지금은 1년에 50%, 2년에 50%로 줄여놨어요. 왜냐면 내가 느낌이 아픈 것 같은데 보험 들어놨어요. 그럼 6개월간 참아. 6개월은 참지만 1년이면 참으면 죽어요. 대부분 암은 죽어요. 1년 참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아 뭐 보험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뭔가-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또 선배님들이 다 해드셔가지고 네. 다 이게 보험이 세밀하게 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얼기설키 이렇게 이런 망처럼 네, 이렇게 들어보면서 알겠는데. 있었는데 이제 저 구멍을 너무 많이 통과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덧방을 대듯이 아. 이렇게 자꾸 조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5cm, 촘촘하게. 네, 5cm짜리 구멍이면 지금 5mm짜리 구멍이에요. 5mm. 네.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보험 사기 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미리 좀 들어놓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죠? 다치기 전에 미리 좀 들어놓고 그런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보험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거든. 확실한 미래잖아 지금 내가 걸리는 거는. 네. 그건 보험이 아니지 네. 사실은. 그래야지 괜히 분쟁이 얽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또 나중에 이제 민법에 들어가서 진짜 그렇죠. 이게 보험 사기는 형법이죠. 그렇죠. 형법은. 그죠? 보험 사기 형법이라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될 수 있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보험 사기를 안 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만 혜택을 더 보려고 약간 꼼수 부리다가 그렇게 엮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같이 동반으로 엮일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거에서 내가 좀 더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기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더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받기 위해서 사고나 뭔가 상황을 조작하는 건 사기예요. 네, 왜냐면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더 받은 거는 조금 사실 뭐 대학병원 가서 소견 좀 더 받고 선생님 좀 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뭐 내 차를 타고 갔는데 남의 차 타고 가는데 내 차로 옮겨서 한다든가 이런 건 범죄죠. 아. 네, 범죄죠, 범죄.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요? 우유 이야기님이 현역 직업 군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전역을 하게 된다면 보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뭡니까? 현역 직업 군인이 현역 직업군인이 교통사고로 전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교통사고 어떤 거냐 다른데 업무 중 사고냐 아니면 내가 퇴근나가서 내 볼일보다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업무 중 사고면 뭐 국가 유공 정도 되겠죠. 왜냐면 업무 중 사고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내 볼일이 아니면 퇴근 후에 사고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전역하는 거죠. 나라에서 해줄 게 없잖아요. 대신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들 짧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분들 참 어렵게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군병원 디스크 얘기. 네, 그거보다 이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지정했는데요. 예, 보험 혜택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이 됐어요. 내가 의식불명이야. 그럼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법적 상속인으로 가죠. 그럴 때는 보험 수익자를 제가 까로님으로 할 수 있고 그냥 놔두면 저희 어머니나 뭐 이렇게 가족들이 받겠죠. 법적 상속인으로. 법적 그래서 상속인.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고요. 네. 네. 수익자는 원래 대부분 거의 법적 상속인이고요. 의식불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식 들어왔어. 그건 못 받는 거죠. 의식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받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내가 밖에 하고 다시 또 의식불명이 되면. 근데 그래서 보면 2번 통원 씨는 본인 피보험자, 네. 그다음에 장애 씨도 본인, 사망 씨는 법정 상속인 또는 수익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 상태에 따라서 받는 사람을 정해져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약관상이, 아니 증권상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손해 사정사님이 알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군대에서요. 네. 군대에서 체육대회 때 축구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공상받고 전역했는데 국가 유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행정상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전에는 유공자.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요? 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또 악용하셔갖고 네, 옛날에는 국가 유공자도 되고 보상금도 받고 연금도 막 받았어요. 네. 지금은 유공자 할 거냐 돈 받고 떨어질 거냐 이렇게 조칭하는 행정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행정사관 업무예요. 네, 이제 맞아요. 국가유공자가 이제 무슨 청이 행정청이잖아요. 그렇죠, 보훈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손해사정사님 같은 사람이 저는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결론은 아까 그 사고는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만들어야 돼. 이게 그 체육대 그런 만약에 축구가 뭐 굉장히 규칙적으로 뭐 고시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전투체육이나 이런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게 일이냐 뭐냐. 근데 문제는
이건 군 내부로 침투해야 되거든. 그걸 밝혀내려면 뭐 옆에 증인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국방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건 이제 기존에 군인 출신 행정사들이 해결했어요. 그냥 자기 연출이 다 하니까. 이거는 공보상명 인증서만 있으면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군 관계된 데는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풀더라. 자, 또 이게 다음 질문이 행정사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포 통장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포 통장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포 통장을 사용한 거에 빌려준 거예요. 이거 빌려준 거지 빌려준 거. 제가 그걸 겪었었어요.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야간에 통장 빌려주면 얼마 주겠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편의점 2층에 선생님이 살았는데 뭐 학교 선생님 살았는데 네. 밤마다 노름을 하셨어 인터넷으로. 네. 근데 새벽마다 막걸리 사가시면서 네. 자꾸 돈을 원래 송금하는데 술이 취해서 송금을 못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아니까 그 돈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계좌로 내가 싸줬어. 네. 근데 공교롭게 내가 이제 핸드폰에 입력이 돼 있었어 그 사람 계좌번호가. 네네. 근데 내가 어디 뭐 술집을 갔다가 카드가 한두 초가 나서 네. 그럼 돈을 송금해줄게 해서 그 돈을 송금해주는 걸 깜빡하고 그 계좌로 누가 돈을 넣은 거예요. 네. 50만 원을. 네. 이게 돈이 안 들어왔다고 자꾸 해서 확인해봤더니 그 선생님 맨날 쓰는 계좌에 내가 돈을 보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분을 찾아갔지.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안 보여. 결국은 잡아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불법 무슨 노름한 사이트 대포 통장에 내가 돈을 계속 붙인 거였던 거야. 네.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까 다시?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네, 나 네. 그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결론은 이제 그 은행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내가 네. 돈을 뭐 잘못 붙였다면 은행에서 약간 그걸 걸어줘요. 락 같은 걸. 네. 그 사람한테 전화해. 네. 통장 주인한테. 네. 통장 주인한테 전화해서 나한테는 정보는 안 가르쳐주고 사실 이렇게 돈을 잘못 붙였다는데 돌려주시오. 네, 돌려주시오 이런 의사를 전달하거든요. 다행히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어. 그게 대포 통장이었는데 되게 착했지. 자기가 사실은 자기 친언니 통장인데 언니가 저기 순수해가지고 누가 통장 이렇게 빌려줬다 이 사건이 터져서 네. 자기네가 반은 책임지겠다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25% 돌려받았다. 네, 50% 돌려받았다. 예, 행정사님 그냥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고요. 예, 대포 통장은 사용해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자, 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들어놨는데 치아 고정술을 했는데 보장을 안 해주는데 가입할 때는 사전 고지가 없었는데 약관에 나와 있지 않다고 보장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비보험에는 치아 없잖아요. 없어요, 치아. 없습니다. 치아보험 보장받을 따로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치아보험 그래서 따로 치아보험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치아보험 따로 드셔야죠. 보험 관련된 질문을 물어봐 주세요. 네, 쭉쭉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올라와서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측 겹만 아프고, 그러니까 우측 어깨요. 네. 아프고 좌측을 움직일만 해서 생활했는데 후에 양쪽 어깨가 부분 파열이 있었고 초기에는 아탈구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졌다 껴진 거. 조치 없었고 부분 파열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진단을 염자로 냈습니다. 네. 그 의사는 병원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거 한쪽을 다치면 네. 한쪽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도 다시 또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네. 관절이라는 게 특히 다리, 무릎, 고관, 이렇게 대퇴골 관절, 어깨, 손목 이런 데는 한쪽을 계속 한쪽이 아파서 계속 이쪽만 쓰다 보면 한쪽도 아파지는데 그게 오세요 빨리. 물 드셨으면 발보러 오시고. 그게 오시고. 예. 문제가 되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초도에 이 파열을 못 찾아낸 거는 CT나 MRI를 찍지 않아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의사는 뭐 제가 그냥 100%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아 네. 그래요? 예. 왜냐면 진단을 냈는데 안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CT를 찍어라 그랬는데 CT가 뭐 15만 원이 돼서 네.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네. 그래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 오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손해사정사님인데 원래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뭐 의학이론. 의학이론 그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의학 용어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사가 아닌데요. 뭐 간단한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 법에 대한 이야기들 주고받으면서 답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보험편입니다. 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요. 포경수술 보험 되나요? 아까 질문이 그거는 건강보험이 되죠. 아 건강보험입니까? 오. 좀 싸게? 네, 싸게. 예, 굳이 건강보험 제가 보기엔 된답니다. 실비를 들 필요가 없는 게 네. 건강보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보통 포경수술에서 잘못된 경우 이제 그 보상받으려면 건강보험에서 해줍니까? 잘못된 게 더 낫지 않나요? 아, 네, 자, 네, 다른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네, 한번 디테일하게 많이, 네.
농이 많이 생겨서 신경 치료를 받기 전에 통증이 없다가 치료받는 도중에 통증이 와서 뽑았는데 보상되나요? 이빨이요? 모르겠어요. 농- 뭐가 농인지 정확히 좀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예, 질문 좀 정확히 올려주세요, 여러분. 질문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답변도 정확히 나갑니다. 이거 좀 전에 누가 보험 가입 전에 5년 전에 네. 뭐 약 먹은 거 있냐 그래 물어봤는데 자기 우울증 약 먹은 거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울증 약 있는 거 먹은 거를 고지했대요. 괜찮냐고 하는데 그 보험사에서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네. 네, 보험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네, 겁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제가 또 읽어드리죠. 성형수술 관련된 건데요. 네네. 성형수술,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은 안검하 수술로 해서 될 수는 있으나 증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질문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미용 치료가 아니고 그 질병 치료로는 괜찮습니다. 질병 치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아, 그럼 나 이뻐지려고 쌍꺼풀 수술했어요 하면 안 되고. 안검하수라고 저기 눈이 내려와가지고 덮어갖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여길 이 표피를 찢어가지고 위에서 꼬매줘야 되거든요. 그게 쌍꺼풀이잖아요. 사실 네. 찢어서 올려주는 게 네. 그거 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되죠. 건강보험이. 눈이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그치 건강보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의사의 아, 소견이 그거 있어야 건강보험 되겠네요. 된다고? 그렇죠. 아, 나또 이런 경우 됩니까? 이런 경우? 눈이 내려와서 미관상 안 좋을 뿐이지 기능 괜찮잖아요. 미관상 안 좋을 뿐이지. 예, 기능은 기능은- 기능은 아, 괜찮으니까. 기능이 아예 그냥 이게 깜빡깜빡거리는데 걸려가지고 안 올라간다든가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게 다치는 네, 속도가 네. 다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의사가 딱 판단하고 그렇죠, 의사가. 의사가. 그래서 한 거다라고 네. 해준다면 이제 그게 보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오, 예. 미용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안 되고. 미용은 안 돼요. 그러면 양악 수술. 양악도 내가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음도 이렇게 불편하고 미관이 아니라 기능상의 장애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양악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보험 받을 수 그거는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그 급여 그러니까 건강 돈을 내주는 한도까지가 있을 거예요. 예, 비급여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되긴 되는데 그렇게 좋은 만큼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이라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들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들만 질문하시지 마시고요. 네, 평상시 궁금한 내용들 많이 질문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눈 시력 수술 많이 하는데 나중에 시력이 안 좋아서 다시 수술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눈 수술 한번 받았어요. 라식. 뭐 라식이라든가 라섹이라든가 처음엔 좋다가 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왜냐면 성형수술에서도 많잖아, 이런 경우.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병원 측에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뭐 했는데 실명이 됐고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아직 뭐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처음에 수술 안내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왜냐면 수술하고 이게 지금 지나면 어차피 그거 퇴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걔가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실명이 되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사실은 뭐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리고 수술 전에 그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후유증 설명을. 그래서 그걸로 다 빠져나가서 배상 책임 성립할 수가 많지 않아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손해사정사님과 행정사님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 자격증을 따셨나요? 네, 개인적인 겁니다. 짧게 해주시죠. 얼마나? 저는 한 2년 했어요. 네. 아, 이분은 지금 이제 사시까지 준비를 사법고시까지 준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고요. 자, 또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1차는 회사 다니면서 한 4개월 했고요. 그다음 2차 준비는 회사 그만두고 한 5개월 이상 계속 공부를 했죠. 야,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아, 이거 이분이 2년 걸렸는데 이거. 저는 특성화된 전문이하고. 아, 그래서 여기 여기는 저는 이게 2년 동안 여러 개를 땄죠. 예, 여러 개.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인데요. 제가 보험 가입한 지 1년 됐는데요. 한 달 전에 스키장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2년 전 다리 수술한 걸 부담보험? 네. 예, 말 안 하고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금 받았는데 실사가 나와서 이거 나중에 후유장애 이런 거 신청 못 하겠죠? 걸리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보험금 받을 수 있으나 보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보험금 그냥 받는 거야? 토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네. 부위가 다르니까. 아, 부위가 다르니까. 네. 동일 부위라 하면 안 주겠죠. 아. 근데 무릎인데 이번에는 다른 데가 다쳤다고 했죠. 어디라고 그랬죠? 다친 데 이번에 다친 데를? 아까 다리라고 하는데요. 다리? 똑같은 부분인가요? 같은 부위면 안 되는데? 같은 부위면 안 된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험 가입 일주일 뒤 사망하거나 크게 사고 나면
큰 돈 받나요? 보험 가입하고 거기 다 써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개월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6개월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해 사망은 대기조항 아까 자살 대기조항 2년 같은 거 없고요. 오늘 가입하고 가는 길에 죽어도 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했던 불확실한 미래 누가 고의로 뭐 사망을 시키거나 뭐 자살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사고에서 사망은 줘야죠 당연히요. 근데 그게 고의 사고로 보이면 이제 보험사가 파겠죠. 왜냐하면 보험 가입하고 사인하자마자 뭐 다음 날 죽었다. 그러면 일단은 조사하겠죠 어떻게 죽었는지. 사체 검안서. 보험사에서 그런 수사권이 있어요? 아니 사체 검안서하고 이제 뭐 아니면은 젊은 사람이 죽었으면 국가세 보내서 부검도 하겠죠. 부검을 어떻게 그 사람들 그 뭐야 저기 뭐 법정 상속이냐 그런 사람들 허락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죠. 젊은 사람이 죽었으면. 아... 뭐 얘가 죽은 데 대해서 의문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경찰한테 얘기해서 재수사 요청. 그쵸 요청을 하죠. 아... 경찰은 부검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거기서 종결짓고 가고 싶죠. 그리고 자살도 아니고 타살인데 그냥 자연사랑 아니면 사고사를 하고 싶지. 여기 타살이 들어가면 이제 주변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 얘기 들어오면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사망이면 서류가 이만큼이면 네. 타살이고 누가 살해한 것 같다면 서류가 이만큼 돼요. 아... 그 조사할 게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타살인 것 같은 거 자살로 많이 덮은 것도 많았대요. 뭐 예전에 의문사 진상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타살인 것 같은데 타살이면 이만큼인데 자살로 정리하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돼요. 국가서에 의뢰를 하면 그 됩니까 다 부검이? 일단은 뭐 위 같은 거 보고 뭐 먹었는지 약물 검사도 해보고 다 검사해보고 뭐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뭔지 네. 그다음에 뭐 질식사인지 아니면 무슨 사인지 다 사인 규명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게 그 뭐야 지인들이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일반인이 직계 그렇게 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직계 가지고. 직계 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직계가 좀 좋았었어요. 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죠. 그 보험사에 최근에 문제됐던 거. 돈 내고 하는 겁니까 국가서에? 아니요. 아 그냥 해줍니까 그냥- 국가에서? 예. 누가 물어보네 돈 내고 한다고. 예, 돈 내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최근에 많이 나온 건데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신 경우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샤워실에서 돌아가시거나 네. 뭐 아니면 뭐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사고가 미상이거든 그냥 미상. 그런 경우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지 아니면 신경